안녕하세요. 이기적 SQLD 강의를 맡은 강태우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SQLD 최신 기출문제 2회차 1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서브 쿼리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왔어요. 1번에 그 전에 이거 정오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보기를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브 쿼리에는이 아니라 스칼라 서브 쿼리에는 오더 바이 구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스칼라 서브 쿼리에는 오더 바이 구를 사용할 수 없다. 자, 이거 일단 맞는 말이고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서브 쿼리에서 여러 행이 반환되면 우리 이런 거 in, any, o와 같은 다중행 서브 쿼리를 쓴다고 했어요. 자, 한번 좀 봐볼까요? 제가 여기 쿼리를 한번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보면서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이 스칼라 서브 쿼리 아무거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셀렉트 쪽에 이렇게 서브 쿼리가 사용되면 스칼라 서브 쿼리다 라고 했었고요. 이거를 실행을 해봤을 때 문제없이 잘 실행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 원리는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 스칼라 서브 쿼리에 오더 바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에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 서브 쿼리에는 오더 바이를 쓸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서브 쿼리에 여러 개 행이 반환이 되면 in, any, o와 같은 다중 행 서브 쿼리를 써야 된다. 자, 이거는 이런 말이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나 좀 짜볼게요. where department id equal select from hr department.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이 뒤에 서브 쿼리를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where절을 사용되면 중첩 서브 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를 실행해 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여러 개의 행이 있죠. 이렇게 다중행은 이렇게 equal 같은 equal이라든지 not equal, 크거나 작다 이런 단일행 연산자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in이나 any, o와 같은 경우는 뒤에 여러 가지 행이 있어도 실행이 가능한 다중행 연산자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뒤에가 이렇게 됐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이것만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이 말이에요. 요 뒤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에요. 3번도 제가 앞에다가 스칼라 하나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1번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프롬에 사용되면 인라인 뷰고 웨어절에 사용되면 서브 쿼리이다. 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 서브 쿼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스칼라 서브 쿼리, 인라인 뷰, 그리고 중첩 서브 쿼리. 보통 이제 중첩 서브 쿼리는 웨어절에 사용이 되고, 인라인 뷰는 보통 프롬에 사용이 되고, 스칼라는 보통 셀렉트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서브 쿼리라고 하면은 보통 이 중첩 서브 쿼리를 의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프롬에 사용되면 인라인 뷰고 웨어절에 쓰이면 서브 쿼리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브 쿼리에서 메인 쿼리의 컬럼을 쓸 수도 있고 메인 쿼리에서도 서브 쿼리의 컬럼을 쓸 수가 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 이거는 여기 스칼라 서브 쿼리 쪽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서브 쿼리 같은 경우는 이 메인 쿼리의 컬럼을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정리 한번 할게요. 서브 쿼리에는 메인 쿼리의 컬럼을 쓸 수 있다. 자, 근데 메인 쿼리에서는 이 서브 쿼리의 컬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다가 이렇게 쓴다고 해도요. 자,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 이 에러 나는 이유가 이거 지워볼까요? 네, 그래도 이 디파트먼트 네임이 없다고 나옵니다. 즉 서브 쿼리 컬럼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잠시만요. 이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문제가 이상하네요. 자, 좀 정리를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냥 제 설명 들으세요. 자, 스칼라 서브 쿼리에는 오더 바이 사용 불가능. 근데 인라인 뷰는 오더 바이 사용 가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인라인 뷰 안에 오더 바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중행 연산할 때는 이 다중행을 받을 수 있는 in, any, o와 같은 연산자를 써야 함. 뭐 exist도 다중행 연산자예요. 그리고 from에 쓰이면 inline view 맞고요. 보통 where절에 쓰이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중첩 서브 쿼리이지만 뭐 일반적으로 그냥 서브 쿼리라고 하면 이 where절에 쓰는 쿼리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 이 서브 쿼리에서 메인 쿼리 컬럼, 이 경우는 스칼라 서브 쿼리는 불가능. 근데 인라인 뷰는 뭐 상관이 없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이 프롬에 인라인 뷰를 이용해서 서브 쿼리를 작성을 했어요. 뭐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이 서브 쿼리는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id, hr.department 뭐 이 정도만 써볼까요? 그리고 얘를 b라는 별칭, 얘를 a라는 별칭으로 줄게요. 자, a가 가지고 있는 employee id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department 뭐 네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바꿔서.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 메인 쿼리에 있는 테이블과 이 서브 쿼리에 있는 메인 쿼리에 있는 테이블과 서브 쿼리에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험 가보시면은 아마 잘 써져 있을 거예요. 스칼라 서브 쿼리 이런 식으로. 자, 서브 쿼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오래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my test 테이블에서 주어진 결과를 반환하는 SQL문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오른쪽을 딱 봤을 때 어떤 그 그룹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룹 함수에 실행되는 원리는 이미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제가 요거를 좀 캡처를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한번 봐볼게요.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의 형태만 보고도 이거를 풀 줄 아시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딱 봤을 때 둘 다 값이 들어있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룹 바이 자, d name 콤마 이어가 하나 있었겠구나. 그리고 또 지금 여기 하나 비어있고 여기는 값이 들어있잖아요. 이 경우는 그룹 바이 d name을 했겠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집계가 나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싹 다 비어있으면 그룹 바이 전체를 했겠구나. 자, 이 세 가지가 매칭이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룹 바이 로로만 다음에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풀이가 되냐? 지금 이렇게 한 놈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다 써볼게요. 그룹 바이 로업을 하고 나서 여기에 dname 콤마 dname 그리고 널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렇게 처리가 됐겠죠. 그래서 그룹 바이 dname 콤마 dname 콤마 널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룹 바이에는 똑같은 컬럼이 있으면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널 같은 경우도 사실 의미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 얘는 실행했을 때 group by dname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뒤에 있는 게 하나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group by dname, dname이 나올 건데, 자, 이것도 또 똑같은 컬럼이 있어요. 하나 삭제되겠죠. 그럼 똑같이 이 group by dname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한번 삭제하고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냐? group by dname이 두 번, 그리고 마지막에 group by 전체가 한 번 됐을 겁니다. 자, 내용이 다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봐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한번 일단 쭉 써볼까요? 지금 dname하고 dname 이어가 있어요. 이 경우는 가장 처음에 group by dname, 그리고 dname, 자, 괄호를 그냥 풀어 쓴 겁니다. 이어, 이렇게 group by가 될 거예요. 자, 똑같은 거 하나만 만들죠? 어떻게 된다? group by dname, 이어로 한번 group by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하나 삭제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남으니까 group by dname으로도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것도 삭제가 되면 마지막 group by 전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요거랑 아까 우리가 했던 이 결과물이랑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뭐 다른 것도 한번 좀 봐볼게요. 여러분 연습차 보시는 게 좋으니까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group by 한 다음에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겠죠. group by 하고 dname, 이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괄호를 묶여 있으니까 이건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뭐 이 이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둘 다 사라지기 때문에 group by 전체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같은 경우도 그냥 써볼게요. 자, group by라고 할게요. dname, 이어, 그 다음에 dname, 자, 다시 한번 dname, 이어.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으면 뭐다? 똑같은 컬럼을 한 번씩만 쓴다. 결과적으로 얘는 dname, 이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하나씩 줄이는 거죠. 이거 없애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는 group by 또 dname, 이어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어가 사라지니까 group by dname을 할 거고, 또 dname이 사라지면 group by 전체가 될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이게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작성된 내용들이 한 번씩 더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야, 함수를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죠. 자, 플로어는 내림 함수예요. 그래서 뒤가 뭐 있든 없든 그냥 내림 처리되기 때문에 35가 나와야 됩니다. 자, 반대로 sail은 올림 함수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올려야 되기 때문에 36이 나오고요. 자, 라운드 함수는 여기 두 번째가 0으로 되어 있어요. 이 0이라는 말이 지워버릴게요. 자, 내가 이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소수점 0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해라. 즉 여기까지 반올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을 반올림하면 여기는 이제 37이 나오겠죠. 자, 네, 그렇죠. 네,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자, 얘는 37이 나오니까 틀린 답. 그리고 마지막 트렁케이트는 그냥 버리는 애예요. 이 뒤에 소수점을 그냥 버려버리자 라고 해가지고, 뭐 물론 이것도 추가적으로 뒤에 쓰실 수 있어요. 뭐 트렁크 해가지고 숫자 있고 뒤에 그 값을 쓸 수가 있어요. 뭐 몇 번째까지 버려라 라는 게 가능한데, 따로 쓰지 않으면 그냥 여기도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남기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3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이하고요. 자, 14번 실행 순서 이건 넘어갈게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오라클과 SQL 서버의 트랜잭션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약간 그 오라클과 SQL 서버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 중에 좀 많이 물어보는 케이스예요. 첫 번째로 SQL의 DML과 DDL을 실행할 때 커밋을 자동 처리하는 것이 오토 커밋이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설명을 했을 때 오라클은 오토 커밋이 false라고 했어요. 오토 커밋이 false. 자, 그리고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오토 커밋이 true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 커밋이 true인 SQL 서버는 DML과 DDL 모두 자동으로 처리가 돼요. 자동 커밋 처리가 돼요. 근데 반대로 오라클은 오토 커밋이 false이기 때문에 DML은 직접 처리해야 되고 DDL은 뭐 자동 커밋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건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명시적 트랜잭션의 시작과 끝은 모두 SQL을 실행하는 사용자가 지정을 한다. 자, 이건 이제 그 말이죠. 잠깐 지울게요. 여기서 말하는 명시적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 쿼리를 실행을 할 때도 앞에 뭐 begin transaction 원래 이런 걸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commit transaction 뭐 이건 생략을 해도 되니까 원래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직접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트랜잭션의 범위로 할 거야 라고 작성하는 걸 명시적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 begin 트랜잭션과 끝을 지정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안 썼잖아요. 그 말은 오라클 같은 경우는 암시적 트랜잭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쿼리를 실행할 때 여기에 임의로 begin 트랜잭션이 실행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번 문제는 맞는 말이고요. 3번도 암시적 트랜잭션의 처리는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자동으로 뭐 완료 혹은 취소되는 것이다. 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오라클에서 인서트를 하면 자동적으로 커밋까지 완료된다. 자, 이건 틀린 말이죠. 우리 오라클에서는 DML을 쓸 때 커밋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에요. 자, 조인 수행 원리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PL/SQL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프로시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를 조회할 때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요. 뭐 나는 뭐 이런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 정보를 가져와줘 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절차를 기술하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비절차적이라고 하고요. 이 SQL이라는 언어는 대표적인 비절차적 언어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절차적 언어는 뭐 자바라든지 이런 C 같은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SQL도 절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라는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게 바로 이 PL. 자, 이거는 이제 프로시저, 그냥 한글로 쓸게요. 프로시저 랭귀지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절차적인 SQL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자, 뭐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 커서 있고 뭐 셀렉트 해가지고 뭔가 절차적으로 여기서 실행해서 뭐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끝내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SQL문은 뭔가 뭐 반복적으로 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실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로직에 맞게.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패치, 자 이거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 이 declare는 어떤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커서라는 개념은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떤 select를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것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 select를 실행했더니 세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통을 이 env 커서라는 곳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커서가 있든 뭔가 가리키는 거잖아요. 자, 이거 뒤에서 제가 오픈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를 지정하는 거고요. 이 앞에 부분이 변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우리가 이 변수에 대한 자료형을 설정할 때 그냥 이 테이블에 이 컬럼이 가지고 있는 자료형을 쓰겠습니다 라고 그냥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비긴부터 본격적으로 로직이 실행이 되고요. 자, 오픈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만든 오픈, 커서를 오픈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딱 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루프하면서 패치가 나왔죠. 자, 패치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 한 줄씩 꺼내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env 커서를 꺼내 가지고 이 변수에다가 하나하나씩 넣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100이 들어갈 거고 스텝 안, 뭐 킹 24,000이 들어간 다음에 뭔가 여기다가 로직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루프가 종료가 되면은 이 커서를 닫아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닫는 이유는 그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커서를 오픈해 놓고 닫지 않으면 계속 열려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클로즈가 있어야 된다. 뭐 엑셉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진행하다가 오류 나면 이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뭐 사실 이게 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세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define 같은 경우는 이 패치 이전에 좀 데이터, define이 아니죠? define이 아니라 declare 같은 경우에 미리 변수를 선언했고요. exception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다가 오류가 나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이 커서를 사용하기 위해 패치를 했으면 나중에 얘를 닫아줘야 된다. 즉, 클로즈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SQL 서버 관련된 좀 내용이에요. SQL 서버에 구축된 팀 스코어 테이블에 WinCNT가 가장 높은 4위. 자, 이 가장 높은이라고 하니까 뭔가 탑 N이나 뭐 그런 내용을 쓰겠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WinCNT에 동일한 순위가 있으면 같이 조회하는 SQL문. 자, 일단 한번 보시면 뭐 여기 탑4 뭔가 약간 그 오라클에서 본 적이 없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오라클은 이런 탑이라는 그 함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18번 문제에 똑같은 개념을 만들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오라클에서 탑 N 개념을 뽑기 위해 인라인 뷰와 로우넘을 지금 사용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요 안에서 WinCNT라는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다음 그 다음에 위에서 그냥 4개를 잘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MySQL이나 SQL 서버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탑, 뭐 4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이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거죠. 그 탑N을 쓸 때 살짝 불편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로 한번 직접 작성을 해봤어요. MS SQL, 즉 SQL 서버 환경에서 자, 먼저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에 보시면 탑 4라고 써 있어요. 왼쪽 볼까요? 네, 지금 여기 뭐 with 타이스는 일단 무시하시고요. 자, 탑 4만 쓰면은 얘가 알아서 요 WinCNT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다음에 상위 4개 데이터를 출력을 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값이 있는 경우에요. 자, 좀만 이렇게 할까요?
지금 여기 124가 제일 큰 값이고요. 두 번째로 110, 세 번째로 103. 자, 그래서 네 번째 높은 값을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동일한 게 두 개가 있어 버려요. 그러면 뭐 어떨 때는 뭐 4위로 얘를 뽑을 거고 어떨 때는 뭐 이거를 뽑을 거냐, 이게 아니라 여기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뒤에 with ties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탑 4를 뽑을 때 동일한 값이 있으면 이것도 그냥 함께 뽑겠다라는, 함께 묶어서 뽑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아래 딱 봐셨을 때 우리가 탑 4를 썼지만 결과는 총 5개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with ties를 안 쓰고 그냥 탑 4만 쓰면요, 그러면 4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개를 뽑을 때 동일한 값이 있으면 같이 뽑는다 라는 개념이 with ties입니다. 사실 문제를 이 정도만 낼 거예요. 뭐 그렇게 이게 막 크리티컬하게 나온다기보다는 꼭 문제를 내도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높은 4위까지 뽑으면서 동일한 순위 팀을 같이 뽑으려면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with ties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이 오더 바이 잘 해야 이거를 쓸 수 있습니다. 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자, 다음 중 like 문법에서 세 번째 문자가 K 문자열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이 퍼센테이지라는 것 자체가 0개 이상 문제를 매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K로 시작하고 뭐 뒤에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K도 가능하고요, 뭐 KK도 가능하고요, K 뭐 AC도 가능하고요,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양쪽에 퍼센테이지가 있죠. 이 경우에는 K도 가능하고요, 뭐 AK, 뭐 AKA,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앞뒤로 0개 이상 문자 매칭이기 때문에 그냥 K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언더바가 있는데 이 언더바는 이 퍼센트랑 다르게 한 개 문자를 매칭할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을 해석을 할 때 뭔가 앞에 두 글자가 오고 두 가지 문자가 오고 세 번째가 K이면서 뒤에가 퍼센티지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AAK, 뭐 AAKA, 뭐 AAKBBB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앞에 두 글자가 있고 중간에 K가 있으며 뒤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우에는 답이 4번이 답이고요. 그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대괄호가 써져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이거를 좀 헷갈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오라클 방식에서 이걸 써봤습니다. 오라클에서는 이 대괄호라는 개념을 like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라클에서 대괄호는 말 그대로 그냥 문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케이스 중에서 이 패턴에 맞는 요 K 이거 대괄호 AA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SQL 서버는요, 이거를 다른 용도로 써요. 이 대괄호를 패턴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잘 보시면, 아유, 뒤로 가라. 자, 여기서는 이게 매칭을 의미를 해요. 매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보통 우리가 정규식 패턴에서 대괄호 쓰고 뭐 0, 9 이렇게 하면은 0부터 9까지 문자, 숫자죠. 자, 혹은 제가 여기다가 A, B, C라고 하면은 A이거나 B이거나 C인 뭐 문자 하나, 이런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되냐? 이게 어떤 이 언더바가 문자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앞에가 언더바이거나 혹은 K 문자가 있고, 자, 그 뒤에 퍼센트가 있죠. 그 뒤에 뭐가 쭈르륵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K로 시작하는 데이터 나왔고요. 또 언더바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나온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는 SQL 서버에서 사용하는 패턴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 번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가 언더바이거나 K인 걸 문자라 그 뒤에 쭉 나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라클은 이렇게 안 쓰고 그냥 패턴 정규식이 따로 있어요.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20번 같은 경우는 저 뭔가요? 저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하진 않을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2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